안녕하세요, 아재비디오의 얄리입니다. 제 리뷰 요청에는 한 가지 공식과도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챔피언을 리뷰하면 달려라 부메랑을, 그랑조를 리뷰하면 싱싱캅을, 야이바를 리뷰하면 천공전사 젠키를 이런 느낌, 혹은 그 시절 컨셉이 비슷했던 애니메이션 요청을 말이죠. 오늘 리뷰할 이 만화도 분위기와 배경만 딱 봤을 때는 떠오르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요청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자, 오늘 준비한 애니 바로 캡틴 테일러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지금 와서 다시 보니 어른이 된 우리에게 강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애니였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지금부터 저 얄리와 함께 캡틴 테일러, 원제 무책임 함장 테일러의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얄리의 아재비디오. 길거리를 배회하는 백수 바바리 아저씨 테일러. 테일러는 길을 가던 중 우연한 계기로 혹성연합 우주군 모병 광고를 보게 되고 숙식 공짜, 옷도 공짜인 군대에 가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이유로 입대를 지원합니다. 그래? 미친 거 아님? 한편 이곳은 신성 라르곤 제국. 황제 고자 16세 고자 16세 아자리는 관료들과 함께 혹성연합 우주군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캡틴 테일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테일러는 군입대 테스트를 받습니다. 근데 만사가 다 귀찮아 보이네요. 그러던 중 연합군의 라르곤 제국의 전함이 다가오며 전쟁이 발발. 테일러는 큰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군입대에 합격합니다. 과거 군의 유능한 지휘관이었던 하나제도. 그는 한때 라르곤 제국도 두려워할 정도의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던 군인이었는데요. 지금은 노쇠하여 요양 중인 상태. 이곳에 라르곤 제국의 하수인 2명이 잠입, 하나제독을 상대로 인질극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요구는 연합군의 전쟁 포기 및 연합군의 해산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행정개원으로 근무하던 테일러는 하나제독에게 연금을 전달해주기 위해 사건이 벌어진 장소로 오게 됩니다. 라르곤 제국의 인질범들과 대치하고 있던 또 다른 군인 야마모토는 테일러가 상부에서 보낸 협상가 혹은 공작원으로 착각하여 그를 인질극이 벌어진 제독의 숙소로 통과시킵니다. 테일러는 그곳에 먼저 도착해 있던 유리코 그리고 하나제독의 쌍둥이 딸인 하나자매와 함께 인질이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유리코는 테러리스트들이 방심한 틈을 타 공격, 총을 탈취해 상황을 역전시키지만 테일러는 자기 앞에 놓아진 총을 보며 총이 땅에 떨어져 있다면서 테러리스트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뭐지? 테일러 왜 이러는 건가요? 어쨌든 유리코와 천하태평 테일러의 활약으로 자폭하려던 테러리스트들의 폭탄을 밖으로 던져 위기에서 벗어나고 하나제독도 구해내게 되면서 테일러는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그 공을 인정받아 소령으로 진급하는 계기가 됩니다. 시작부터 살짝 혼란하네. 야마모토는 소유카제라는 배의 부함장으로 부임하고 그 배의 함장은 테일러가 맡게 됩니다. 인질 사건 때 함께 있던 유리코도 보이네요. 테일러는 하나제독을 구하고 하마터면 시민들이 위험에 빠질 뻔했던 지난 사건을 평화롭게 해결했다는 이유로 진급과 함께 소유카제의 함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겠네요. 함내 의사 양반을 담당하고 있는 술주정 할아버지, 그리고 김경아 중위, 한국인도 있네요. 테일러는 한 명 한 명 함내 인원들을 체크하고 상부에 어떤 지시도 없었지만 유리코에게 발함을 명령합니다. 테일러는 출정과 동시에 낮잠을 시전. 한편 함내 선원 및 야마모토 부함장은 테일러가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생각 없이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소유카제 함에 있는 선원들은 연합 우주군의 최하 쓰레기들만 모여있는 함선이었습니다. 표현이 조금 거친가? 어떠한 함장이 취임하더라도 3일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다고 많은 소유카제. 역시나 함내에는 전투기 파일럿과 노이드머신 파일럿들의 기싸움을 하며 테일러는 그걸 말리지 않고 부하들에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파일럿 깡패들은 새로 부임한 함장 테일러와 부함장 야마모토를 죽이기 위해 선물 위장 폭탄을 주어 암살할 계획까지 세우는데요. 헌데 그 와중에 함선은 랜덤 워프가 작동, 라르곤 함대 바로 앞에 도착합니다. 진짜 적을 만나게 된 말을 들어 처먹지 않던 부하들은 갑자기 힘을 합쳐 적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불태우지만 그것도 잠시. 테일러는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하자고 합니다. 테일러 정말 왜 이럴까요? 주인공인데. 라르곤의 정찰선은 테일러의 함선이 좋은 함선도 아닐 뿐더러 침몰시켜봐야 득될 건 있지 않을 것 같으니 항복을 받아들여 연합군의 정보를 획득하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보를 전부 획득한 라르곤 제국군. 볼장 다 봤으니 선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테일러는 폭탄이 들어있는 선물을 적에게 고맙다며 전달하는데요. 이거 테일러는 폭탄인지 모르는데? 뭐지 진짜? 결국 폭탄이 폭발! 이때를 이용해서 테일러는 함대를 도망시킵니다. 오, 테일러 그는 진정한 천재인가? 한편 자신의 정찰대가 단 한 척의 함선에 괴멸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자린 황제는 신복 돔에게 함선의 함장을 보고 싶으니 자신 앞으로 데려오라 명합니다. 다시 소요카제. 상부에선 일전에 테일러의 공을 인정하여 상을 하사한다며 하룸이라는 신캐 간호장교를 소요카제로 배치시켜줍니다. 뛰어난 외모 때문에 몸이 아프지도 않은 선원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데요. 아재들도 간호장교님들 막 오고 이러면 안 아픈데 의무실 가고 뭐 그러지 않았음? 근데 좀 수상하다 했는데 역시 하루미 라르곤 제국의 스파이였네요. 헐. 전방에 라르곤 함대가 등장하고 싸울 수 있는 규모가 아닌 테일러의 함선은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정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테일러. 적 대장선과 연결해달라고 하는데요. 테일러와 돔은 그렇게 처음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정확히 1시간 후에 전투를 벌이자고 말합니다. 함장으로서 결의에 찬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테일러. 함내 선원들은 지금까지 장난스럽고 모든 걸 다 귀찮아하는 듯한 테일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말 함장스러워진 모습에 감탄합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전투는 시작. 헌데 일전에 대청소하고 모아놨던 쓰레기를 버려 적이 움직일 수 없게 묶어두고 다시금 빤스런. 뭐야 이게 진짜. 테일러라는 캐릭터 진짜 왜 그러는지 궁금하네요. 돔은 스파이인 하루미에게 테일러를 직접 죽이라 명합니다. 하루미는 함정을 설치해 테일러를 죽이려 하지만 실패. 커피에 독을 타서 주는데 그 역시도 실패. 전부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하루미는 칼을 꺼내 직접 테일러를 제거하려 합니다. 테일러는 이를 다 저지하며 태어난 듯 다 알고 있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함내에 여자 스파이 1명 정도는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네, 좋아요. 계속 봅시다. 우리 얘가 왜 이러는지. 테일러는 거기에 적당히 스파이로 노출된 걸 숨기기 위해 정보도 흘려줄 테니 스파이 임무를 계속하라고까지 합니다. 나 참. 하루미는 이런 테일러에게 반한 듯 보이네요. 저렇게 하면 여자들이 반하는구만. 적어두자. 메모. 테일러와 함내 선원들은 여러가지 스토리를 겪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테일러만의 스타일대로 규합해 나가며 좋은 관계와 추억을 하나하나 쌓아갑니다. 하지만 그건 테일러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네요. 다시금 소요카제는 라르곤의 명장 도난 제독이 이끄는 함대와 조우합니다. 역시나 전투를 하지 않고 도망가자는 테일러. 도망 중 태양처럼 불꽃이 자결하는 행성까지 오게 되고 중력의 영향이 있는 곳까지 도망칩니다. 테일러의 함선에 일제히 미사일 공격을 퍼붓는 도난제독. 하지만 중력의 영향으로 미사일이 전부 비껴나가게 되고 되려 그 미사일이 뜨거운 행성에서 터져 홍염이 발생. 라르곤 함대는 그 홍염에 휩싸여 전멸합니다. 돔은 그 전투를 지켜보며 테일러의 지략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도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테일러의 공략이었을까요? 글쎄요. 함내 선원 70%가 갑자기 바이러스 독감에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이러스를 배포한 것은 하루미.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바이러스를 발포하고 선원들을 감염시키는 데엔 성공했지만 그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하루미 역시 괴로워합니다. 참고로 이 하루미는 인조인간, 인조인간인 자신이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또한 갖게 됩니다. 라르곤 함대는
테일러를 넘겨주면 해독제를 넘겨준다는 제안을 하는데요. 테일러는 역시나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대로 라르곤 진영으로 정말 아무렇지 않게 붙잡혀갑니다. 적의 전함 메르바로 잡혀온 테일러. 라르곤 제국의 관료들은 이런 얼빵한 외모의 테일러에게 당했다는 게 신기하듯 쳐다보네요. 그날 밤 황제 아자리는 야식을 찾으러 식당에 오게 되고 그곳에서 포로이자 요리장으로 노동하고 있는 테일러와 마주치게 됩니다. 역시나 천하태평 테일러는 황제 아자린의 신분도 모른 채 함내 가이드를 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살짝 더러울 것 같은 연애짓 같은 것도 하면서 교감하는 두 사람. 아자린은 테일러에게 자신이 소중히 생각하는 목걸이를 선물로 주고 테일러를 포로가 아닌 황제의 애완동물로서 키우겠다고 합니다. 진짜 스토리. 한편 사령부로 오게 된 소유카제 선원들. 본부에선 선원들이 전부 감염됐을 거라는 명분으로 격리 조치를 취하고 지휘부에서는 테일러가 죽었을 거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기지를 발휘 테일러를 구하기 위해 함선을 탈출을 감행합니다. 연합우주군은 탈주한 선원 및 함선에 대해서 격침시키라 명령을 하달합니다. 헐. 라르곤 함대 바로 앞까지 워프를 강행 선원들은 테일러를 구해내기 위해 작전에 돌입합니다. 뭐야 이 살찐 가이버 같은 놈들은. 라르곤 제국 내부에서는 소요카제가 침공했다는 걸 빌미로 모반을 모이 아자린을 죽이고 새로이 권력의 자리에서 서기 위해 왕이라는 캐릭터가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테일러가 몸으로 직접 막아줍니다. 때문에 테일러는 반사 상태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요. 아자린은 자신들의 의술로는 테일러를 고칠 수 없다라고 판단, 자신이 직접 테일러를 데리고 소유카제로 가겠다 합니다. 테일러의 머리엔 라르곤 제국이 세뇌를 위해 심어놓은 바이오 칩이 있었고 그 칩을 제거하면 기억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태. 거기에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술주정 할아버지 의사양반. 의사양반은 다른 누군가의 뇌파를 싱크로시키면 된다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유리코 중이가 직접 나서 자신의 뇌파와 공명하려는 순간 갑자기 아자린도 난입, 싱크로 동조에 들어갑니다. 다행히 아자린과 유리코의 외침으로 테일러의 머릿속에 있던 세뇌칩은 제거되고 테일러는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성공! 현재 연합군 지휘부에서는 테일러가 라르곤 제국의 황제를 포로로 잡고 있다 생각하고 황제의 신변을 넘겨받게 되면 그때 총 함대 공격을 해 라르곤 제국을 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이 누구죠? 테일러죠. 아자리는 테일러와의 소중한 추억을 뒤로한 채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곳 라르곤 제국으로 돌아간다 말합니다. 역시 테일러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며 아자린을 그대로 보내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휘부는 황제를 돌려보냈다는 테일러에게 소령 계급을 박탈, 함장직 파면, 거기에 최고형인 총살형을 내려버립니다. 또한 강경파 왕의 계략으로 라르곤 제국도 그리고 우주연합군은 서로 전면전을 치르기 위한 상태에 돌입합니다. 테일러의 처형 직전 적 공격으로 전투가 발발. 테일러는 자신에게 연합군 지휘권을 주면 절대로 지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갑자기? 하지만 지휘부 중장들 역시 테일러가 여태까지 했던 공을 생각하며 인정, 전군의 지휘권을 넘겨줍니다. 아니 또 갑자기? 그렇게 시작된 전면전. 돔과 테일러는 그렇게 서로를 마주합니다. 두 지휘관은 부하들에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라고만 명합니다. 바로 코앞까지 다가선 두 진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치 상황만 유지되는데요. 긴장이 흐른 그 순간 테일러는 공격 명령을 손짓하려는 듯 했지만 갑자기 돔에게 경례. 돔도 그 경례를 받아주고 두 함대는 별 전투 없이 그냥 지나칩니다. 그 소식을 접한 하나 제독은 양쪽의 승리를 축하한다는 전문을 양측에 보낸 후 숨을 거둡니다. 어지러운 전개야. 별 탈 없이 전투가 끝난 것에 대한 축하연 자리. 테일러는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아마도 하나 제독의 부고 소식에 힘들어하는 것 같네요. 아자린 역시 우주연합군의 명예로운 군인이자 라르곤 제국에서도 인정한 하나 제독의 부고 소식에 민간인인 척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테일러 역시 엄청나게 큰 국화꽃 다발을 들고 조문.
테일러는 유리코를 따로 불러내 함장직 및 군인을 그만두겠다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통합본부에선 유리코를 대령으로 진급, 정보부 작전사령부관으로 발령을 내립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며 유리코는 떠난 함장 테일러가 그동안 했던 행동, 말 등을 돌이켜보며 틀이나 규칙이 전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함장은 몸소 보여줬다 느낍니다. 유리코는 함장이 떠났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다른 선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선원들은 테일러를 찾아 나섭니다. 테일러는 함선에 두고 온 게 있다며 소유카제로 돌아오고 그곳에서 유리코와 재회합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술을 한잔하고 응? 뭐지 이 더러움은? 여기서 테일러는 무책임 함장 테일러의 주제이자 세계관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대사를 전달합니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유리코는 선원들에게 함장의 말을 전합니다. 시간은 조금 흘러 야마모토는 새로운 전함 아소의 함장으로 선택, 대령으로 진급합니다. 김경환은 모델로. 누구지? 헤럴드 머머리였네요. 하나 쌍둥이와 코시로는 여행을, 안드레는 누드 모델을. 해적들은 어부로 활동 중이네요. 야마모토가 함장으로서 이끌 새 전함 아소의 진수 기념식. 뭐야 테일러도 와있네요. 선원들은 아소가 아닌 소요카제, 우리말로 미풍, 선선한 바람을 타고 출정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했던 함장 테일러. 선원과 테일러는 소요카제에서 함께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 허무한 결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함선은 출발하며 캡틴 테일러, 무책임 함장 테일러는 이렇게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TV 애니메이션의 인기에 힘입어 소설과 OVA로도 제작됐던 캡틴 테일러, 원제 무책임 함장 테일러는 96년 SBS에서 방영해 국내에서도 꽤나 큰 인기를 누렸던 작품입니다. 요청하신 분들도 나름 계셨고 당시에 저도 분명 재밌게 봤던 작품이긴 한데 어찌된 일인지 정말 제목과 딱 그 분위기만 기억날 뿐 스토리가 전혀 기억나지 않던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다시 보니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어린이들을 위해 방영해 주었던 애니메이션이었겠지만 성인이 된 20대, 30대, 더 나아가 40대까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력한 애니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테일러가 무슨 비밀이 있나? 숨겨진 반전이 있나? 하면서 이렇게 만화를 보긴 했는데 애초에 그런 것 따위는 없었고 시종일관 천하태평하고 암 걸릴 것 같은 행동만 골라하는 테일러로 말하고자 했던 이 작품의 메시지, 남의 눈치는 보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라 라는 이 메시지, 어떻게 나쁘게 보면 너무 사회에 찌들어서 남의 눈치, 직장 상사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생각되네요. 저 역시 여러 애니메이션을 리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애니메이션 유튜버의 숙명인 설정이나 설명 오류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문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눈치를 보면서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테일러를 보면서 다시금 여러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테일러의 말처럼 자신의 신념과 중심을 잘 잡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잘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쁜 말로 자신의 신념과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문제의 질문은 요즘 같은 시대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2020년 연초에 테일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나 자신을 조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나름 뿌듯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영상이 별로였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전부 다 읽고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부분에 다음화 예고가 있다는 것도 다들 아시죠? 그럼 지금까지 얄리의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